테슬라가 뭐 여기 막 8% 떨어졌다가 쫙 올랐다 떨어졌다. 그러면 테슬라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한 50%가 안 되신 분은 자꾸 사 50%까지. 여 내려오면 살래요. 내려도 사면 올라가면 안 살 거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한 50%까지는 10%씩 계속 사든지 그렇게 사. 어제 올린 영상에 마지막에 그 주식 투자 테슬라 주가 어떻게 될까요? 이 얘기할 때 제가 새로운 얘기를 하나 했는데 뭔 얘기냐면 10월 달이 됐어. 근데 10월 달에 됐는데 로보택시를 공개를 안 하고 내년 초에 공개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급락하겠지.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비싸게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비싸게 사더라도 절반은 지금 사고 절반은 그게 확실하게 되면 그때 사라는 거지. 조금 올라도. 왜 그러냐면 8월 8일도 이거 연기될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연기했잖아. 그죠? 다시 연기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절반 정도는 지금 사고 절반 정도는 10월 11일 날 10월 달에 확인하고 사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주가 움직이는 거는 마음에서 지우세요. 지금. 왜? 얘 목표가 우리 2,600달러잖아. 근데 여기서 뭐 100달러 안에서 움직이는 거는 그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분할로 사 모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029년, 30년 되면 생각보다 훨씬 많이 올라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로보택시 때문에 2,600달러 간다 그랬는데 거기에 메가팩하고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은 제외한 거였어.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제가 볼 때는 그게 현장에 투입되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게.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올 연말에 대량으로 만들어서 내년에 1,000대를 프리몬토 공장에서 라인에 세워서 일을 시킨다고 하거든요. 그 1,000대를 일을 시켰어. 그럼 이제 문제가 얘가 오작동을 하거나 이상한 짓 할 거 아니야. 로봇이지만 땡땡이 까는 게 적발되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런 거 다 수정 보완 업그레이드 하면 그러면 이제 외부 기업에 팔겠지. 예. 그때는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게 될 겁니다. 로봇이 오작동해요. 그죠? 영화 보면 하잖아. 그런 애들 이제 다 정리가 되면 업그레이드가 되면 그때부터는 수출을 하기 시작하면 얘는 자동차하고 달라. 어마어마한 매출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자동차는 그냥 정해졌잖아요. 1년에 8천만 대에서 9천만 대 정도. 연 판매량이 8천만 대, 9천만 대 팔아요. 1년에. 근데 로봇은 전 인류 인간들 중에 65인가 75 인간들 중에 노동력이 34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 평균 인구로 따지니까 저 아프리카 이런 데는 굉장히 임금이 싼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연봉이 9,000달러인가 9,000달러로 계산을 했어. 그러면 그게 30조 달러야. 우리 돈으로 한 4경 원쯤 돼. 4경 원. 테슬라는 전기차보다 여전히 브랜드 1위야. 테슬라가 1위고 나머지 이제 기아의 전기차 등록은 전년 대비 146% 증가했고 리비안과 닛산은 87% 성장했고 현대는 40% 성장했다. 그래서 테슬라 48,000대, 포드 7,000대, 기아 6,000대, 6,000대 쭉 이렇게 해서 압도적으로 1위죠. 48,000대니까. 가장 큰 문제는 전기차 판매가 보조금이 지급된 작업주들과 임대 계약을 통해서 촉진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보면 보조금 지급 수준이야. 기아가 16,000달러를 보조금을 줬어. 우리나라 돈은 2천만 원 보조금 준 거죠. 기아가 18,000달러, 캐딜락이 17,000달러, 테슬라 모델은 5,000달러 줬어. 그러니까 기아가 약진을 했는데 보조금을 왕창 줘서 약진을 했다는 거죠. 상처뿐인 영광?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1년 전만 해도 인센티브는 1,000달러에 불과했는데 기아가 약진한 이유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뿌려서 판매가 많이 늘었다. 순수 판매 실적 측면에서 전기차는 진전을 이루고 있지만 판매 밑바닥에는 거대한 인센티브가 있다. 전기차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자동차 제조업체 손실을 치료하고 있다. 기아나 이런 데서 저거를 저렇게 팔아도 손실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돈을 남기고 파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손해는 아니죠. 투자를 하는 거니까. 다시 말해 테슬라가 실적을 개선하지 않거나 테슬라가 아닌 브랜드가 인센티브를 줄이면 전기차 확장이 중단되거나 심지어 역전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흥미롭고 매우 어려운 하반기를 앞두고 있다. 전기차 판매량이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일론 머스크는 맨날 그 얘기를 했잖아. 우리는 자동차 업체가 아니고 AI 업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런 걸 파는 거지. 그 자율주행, 뭐 구독 서비스 뭐 그런 걸 파는 거지.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가 보조금으로 살아남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경쟁사에게는 사실이지만 테슬라는 그렇지 않다. 참 트럼프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대통령 되면 보조금 싹 없앨 거야. 뭐 이렇게 맨데이트 첫날 뭐 그렇게 하겠다고 뭐 얘기를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 사람한테 후원금을 매달 주기로 하면서 지지 선언을 했잖아요. 그죠? 보조금이 사라지면 테슬라만 살아남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했어요. 같은 돈이면 테슬라 산다는 거지. 보조금을 못 없앨 거다. 보조금을 없애면 중국 전기차가 판을 칠 거니 중국 전기차는 여전히 중국 정부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정치적인 수사로 없앨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대통령 당선이 되고 취임을 하면 보조금을 못 없앨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확 없앴어. 그게 테슬라한테 가장 유리할 수도 있답니다. 왜 그러냐면 가격 결정권은 테슬라가 가장 압도적으로 마진이 높으니까. 사이버 트럭이 작년 11월인가 출시됐는데 트럭 판매 중에 1위를 했다고 합니다.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3,900대, 포드 F150 라이트닝이 2,300대, 리비안 R1T가 1,200대, 쉐보레 실버라도 EV가 668대, GMC 허머 EV가 359대, 사이버 트럭 판매 1위를 차지했다. 사이버 트럭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그런 얘기입니다. 바이든의 전기차 의무화 정책은 2032년까지 바이든 정부에서는 2032년까지 전체 차량의 50%를 전기차를 보급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트럼프는 저는 전기 자동차 의무화를 첫날부터 종료하여 자동차 산업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뭔 말이냐면 기존 레거시 업체를 살리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연기관 차량을 만들어 파는 그 차량들을 살리겠다는 거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트럼프 정치적 기반이 그쪽이에요. 러스벨트인가? 그래서 철강, 자동차, 석탄, 뭐 원유 이런 걸 생산하는 주로 지역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런 업체야.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연기관차를 좀 더 오래 살리기 위해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멈추겠다는 거지. 그러면 전기차는 누구만 살아남는다고요? 테슬라만 살아남는다는 거야.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이미 알고 대통령 시키면 테슬라만 살아남겠구나 생각을 하고 보조금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똘똘하다니까. 모건 스탠리에서 리포트를 냈는데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테슬라의 미래는 전기차보다 AI에 주목해야 된다. 일론 머스크가 만날 하는 얘기인데 이제 모건 스탠리가 목요일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전기 자동차보다 인공지능을 테슬라의 더욱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뭐 자동차의 비중은 굉장히 작았고 자율주행 비중이 그다음에 크고 그다음에 메가팩 에너지 분야가 크고 그다음에 옵티머스 로봇 분야가 훨씬 큰 거 보셨잖아요. 메가팩 매출액이 2030년까지 10배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건 10배 늘어나겠어요. 뭐 대박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이버 트랙에도 이제 자율주행 12.5가 출시돼서 장착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이버 트랙은 자율주행이 안 됐었나 봐요. 사이버 트랙의 판매가 더 늘어날 요인이 되겠죠. 아우디에서 만든 10만 달러짜리 차인가 봐요. 1억 3천쯤 되는 차인데 아우디 Q8 e-tron에 단종시킨다고 합니다. 이걸 만들어 팔면 팔수록 손해래요.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 많이 안 팔리니까 손해보고 팔고 있는 거야. 일정 수리장 많이 팔려야지 이제 고정비 비율이 줄어들면서 수익이 마진율이 높아지는데 많이 안 팔리니까 얘가 만들어 팔면 팔수록 손해될 것 같아. 같은 값이면 테슬라 모델 Y가 훨씬 성능이 좋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폭스바겐이 독일의 자부심이잖아, 그죠? 문 닫을 수 있겠죠. 시대에 못 따라가면 문 닫는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문 닫는 겁니다. 코닥 필름이나 뭐 옛날 모토로라나 이것처럼 혁신이 끊임없이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문 닫는 거예요. 전 세계가 전기차로 한 50%가 전기차를 탄다면은 기존 내연기관 차량 업체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급격히 오고 있다는 거지. 월스트리트저널 일론 머스크 트럼프 캠프에 매달 624억 달러 후원. 제가 어제 유튜브 채널에는 야 보조금 주라고 설득한다고 했는데 주지 말라고 설득할 것 같아.
안 주면 테슬라만 살아남는다 뭐 이렇게 이제 지금 전기차 부분이 요 부분이요. 여기서 매출액 줄고 늘고 중요한 게 아니야. 요게 자율주행 부분까지, 요게 에너지 부분까지 이 전체가 옵티머스 로봇 산업이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를 향후를 할 것 같습니다. 실제 자리를 잡아갈 때 투자를 하면 엄청 비싸게 사야 되겠죠. 여기서 사서는 이게 먹을 게 없어. 지금 사야지 나중에 먹을 게 있어. 나중에. 주식 투자가 매력적인 거는 불확실성 때문이에요. 불확실성이 없는 거는 은행에 예금하면 1년에 3.5% 이자 줘. 주식은 불확실하니까 그런 기회가 있고 뭐 엔비디아 사서 10배씩 수익이 나고 테슬라 사서도 불확실한 거니까 그 불확실한 미래를 보고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매주 모여서 테슬라 연구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머리 맞대고 지금. 우리가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연구를 해야지 기회가 온다는 거니까. 연구를 해야지 확신이 있어. 그거 안 듣잖아요. 수강생분들 중에 통합시장을 충실히 안 듣는 분들 중에 엔비디아 진즉에 팔고 테슬라 진즉에 팔았다는 얘기 여러분한테 들었어. 한 분이 아니고. 통합시장을 안 들으면 테슬라가 내려가면 판다니까 그냥. 엔비디아가 좀 내려가면 팔게 되고. 그 통합시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자료조사는 제가 하지만 여러분들하고 우리 머리를 맞대고 지금 테슬라의 경쟁력이 이렇고 지금 진행 과정이 이렇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거를 우리가 같이 워크숍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좀 흔들림이 있을 때 버틸 수 있어. 또 혼자는 못 버티지만 옆에 동료들이 같이 투자자가 같이 우리 모여 있으면 더 오랫동안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테슬라가 또 한 10배 이상 수익이 나면 엔비디아는 제가 막 거품 물고 얘기는 하긴 했는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10배 갈 줄은 저도 잘 몰랐어요. 그죠? 엔비디아는 지나갔다고 치자고. 테슬라마저도 놓치면 안 되잖아요. 테슬라 10배는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버티셔야 될 거 아니야. 그 버티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통합시장 매주 보셔야 돼. 방송 보시는 것도 좋지만 나오셔서 주변 분들하고 인사도 나누고 나중에 시작되면 끝나고 단체로 점심을 먹으러 가든지 이러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테슬라에 대해서 막 약간 세뇌를 당해야 돼. 스스로 막. 자기 체면을 걸어 막. 그래야지 기회가 온다니까요. 그래야지 10배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막 격려하고 독려하고